우리의 마음을 망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망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 오늘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망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LBC에서 보내드리는 심리 강좌. 말이 강좌지만 오늘은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첫 번째 시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망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망치는 것들, 망치는 것을 여러 가지 나열하면 부정적인 것의 나열이니까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기 충족적인 예언.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남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했을 때 좀 잘 표현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야. 그런 자기 충족적인, 자기 확신을 가지는, 자기를 제한짓는 그런 예언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축을 담당을 하고요. 또 하나는 왜곡.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항상 잘 안 돼. 실은 항상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내 가족들은 나만 미워해. 본인만 미워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무언가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심리.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심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음이 실은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저의 영화 선호를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저도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평점을 보는데요. 이제 영화 같은 평점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10점을 고른 영화, 저는 그런 영화는 좀 꺼려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1점을 고른 영화, 당연히 이런 영화는 안 보겠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이런 감독이나 배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이 점수만 가지고 고르라라고 한다면 1점과 10점이 많은 영화, 이런 걸 고를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그런 영화일 거거든요. 그런 영화는 누군가에겐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영화였다라는 거죠. 오히려 모든 사람이 10점인 그런 케이스는 10점을 줄 것 같은 사람만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 영화거나, 아니면 특별하지는 않을 감동적인, 일단 그 공식에 그거한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였을, 무난한, 그런데 잘 만들어진 그런 영화였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무난한 그런 주제에 모든 사람 보편적인 감성을 가지고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 좋은 영화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추구하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좀 더 특별한, 이게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꼭 반전이 아니더라도 좀 그 영화만의 색깔이 있는 그런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런 영화를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점만 가득한 영화는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특별함을 주지 못하는 영화가 훨씬 더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동 만화, 예를 들어서 잘 만들어진 아동 만화, 뽀로로라던가, 아니면 그런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만화들 있잖아요. 그런 만화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봤을 때, 물론 재밌게 볼지도 몰라요. 이게 실제로 보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약간 말을 더듬을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성인 입장에서 보면 그 창작자가 의도한 만큼의 재미는 못 느낄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점수를 낮게 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이미 훨씬 더 전에 그 영화를 볼 것을 계획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 어떤 아이들을 데리고 그걸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제가 굳이 그 영상물에 평점을 남기질 않아요. 그러면 그 영화를 본 아이들의 시각으로 누군가가 남기거나 아이들이 남기겠죠. 그러면 그게 그 시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점수가 높다면 10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이게 10점만 많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포인트예요. 10점을 줄 사람만 봤다는 얘기죠. 아니면 특별함이 없다거나. 우리도 똑같습니다, 실은. 물론 제가 이제 영화에 빗대서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모든 사람한테 10점을 받아야 돼 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생겨요. 방금 말한 것처럼 10점을 줄 사람만 만나야 된다라는 그 삐뚤어진 강박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저 사람한테 10점을 보여야만 한다라는 강박이 생기죠. 이 두 가지가 다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인데, 자, 나한테 10점을 주는 사람만 만나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
약간 안 좋게 볼 것 같은 사람이나 그냥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뭐 나쁜 말도 하고 좋은 말도 하는 일상적인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그런 수준에 떨어져 버린다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내가 원하는 인간관계만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타겟팅한 나에게 10점의 평가를 줄 것 같은 사람만.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만약 플러스로 자신감까지 떨어져요. 나에 대한 능력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나에게 10점을 줄 것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말로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모든 사람이 다 가해자처럼 느껴집니다. 왜냐면 저 사람들은 나에게 10점을 안 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거나 이렇게 쓴 말을 당연히 이런 말은 듣지도 못하고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문제는 일반적인 대화 자체가 힘들어지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게 완벽주의 혹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의 극단적인 문제예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모든 사람한테 10점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어떠한 예리한 어떠한 장점을 깎아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가진 장점은 한편으로는 단점이기도 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모든 장점은 모든 면에서 단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예리하게 다른 사람에게 분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비판으로 누군가는 들을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두리뭉실하게 뭐 약속 시간을 뭐 잘 못 지킨다거나 이렇게 해해하는 그런 두리뭉실한 성격의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약간 부족한 점을 또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것도 또 감싸줄 수 있는 또 이런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은 한편으로는 단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하나의 또 정체성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장점과 그런 단점은 어쨌건 그 보편적인 거에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튀어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튀어나온 것들이 어떻게 관계에서 잘 어울려 가면서 잘 맞물리면서 그 관계를 이루는 거에 따라서 훨씬 더 결속력이 세져요. 튀어나온 부분끼리 서로가 잡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인들도 보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이런 면 때문에 좋아서 만났어.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근데 이런 면 때문에 헤어질 거야. 이런 면 때문에 싫어. 근데 잘 보면 두 가지가 연결돼 있어요. 저 사람은 말도 잘하고 처음 보는 나를 어찌나 설레게 하던지 너무너무 좋았어. 나중에 헤어질 때는 저 사람은 아무나 막 너무 설레게 하고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너무 흘리고 다녀. 예를 들어서 이게 같은 거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의 면이에요. 처음에 그게 장점으로 보인 거는 이게 고스란히 단점일 수도 있다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동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깎아내버린다? 재미없죠. 그 사람은 인간관계를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재미가 없어요. 왜? 내게 없으니까. 내가 가진 무언가를 드러내고 살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밋밋해져 버리는 거죠. 모든 사람이 10점을 줄지언정 그 사람들 인생에서 최고 영화를 꼽으라면 그 영화를 꼽진 않을 겁니다. 물론 꼽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인간관계에서는 확실히 모든 사람에게 10점을 받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최고의 친구나 인상 깊은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진 어떠한 예리한 장점 혹은 단점을 너무나 과도하게 깎아내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골라보라고 할게요. 선한 것과 옳은 것과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자, 선한 것, 옳은 것, 좋은 것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 건가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할 때 가장 후회가 없고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내 기준에서 옳은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선한 것은 뭐 내 기준에서 선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이에요. 그게 옳은 일이라면 더 좋겠죠. 선한 일이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옳고 그름이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한 것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선한 행동인데 나에게는 악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옳고 그름 이전에 내가 추구하는 목표에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그걸 추구해야 돼요. 이거는 온전히 자기가 자기 자신이 뭘 바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남에게 맞추려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이게 목적이 돼버리면 나에게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옳은 것을 하거나 아니면 선한 것을 하려고 추구를 하죠. 물론 이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옳은 목표를 세우면 그리고 이것이 남에게 악한 행동이 아닌 어떤 목표를 세우면 내가 하는 좋은 행동들이 곧 선한 행동이 되고 옳은 행동이 될 거예요. 물론 악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리고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진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추구할 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건 옳은 일과 선한 일 이전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 좋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기쁜 일이고,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생각했던 목표를 이루는 순간에 기쁨은 찾아옵니다. 원래 기쁨이란 게 그거와 연관된 일이에요. 목표와. 기쁨과 분노는 목표와 연관된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돈을 주시면 기뻐요. 만약에 여러분들 삶에서 돈이라는 목표가 전혀 없으면 돈을 줘도 기쁘지 않아요. 쓸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왔던 노력이나 우연성, 그리고 그 가치, 이런 것들에 비교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기쁨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죠. 분노는 그 과정에서 방해한 대상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딱 주시려고 했는데 누가 갑자기 탁 채가요. 그러면 분노가 확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좋은 것을 추구하려면 여러분들의 삶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한마디 좀 드려볼게요.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일이다. 저는 이제 이 말을 앞에 이야기들과 좀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자유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고 훨씬 더 자유롭게 그리고 후회가 없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고 후회가 없게 살려면 결국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이 자유라는 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선택을 할 때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고민을 하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선택에 대해서 이것은 온전히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반대로 하죠. 반대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남에게 선택을 맡깁니다. 하다못해 먹을 것을 고르는 것도 남에게 맡겨요. 예를 들어서 내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점을 보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혹은 다른 나보다 좀 더 똑똑할 것 같은 사람한테 맡기고. 그런데 그런 것은 스스로의 삶의 자유를 빼앗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택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이게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후회가 안 남을 것 같지만 결국 후회가 남아요. 내가 선택을 책임 있게 할 때 충분히 고민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좀 못한 다른 선택들,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했으면 후회는 그만큼 적을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이거는 스스로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일이죠. 선택하고 나서 고민하면 그 나머지 시간은 후회로 가득 찰 거고, 선택 전에는 고민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거는 인생의 자유를 빼앗는 일이에요.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쭉 살아가다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선택을 안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후회가 남는 그런 삶의 궤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그 한마디는, 여러분들이 모든 선택을 할 때 그것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겠으면 믿을 수 있는 수준까지 스스로의 가치를 올려야 돼요.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운동을 열심히 한다던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던가, 이런 물리적인 것도 있고요.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LBC 강의를 열심히 들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선택을 하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온전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유거든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믿으시고요. 선택하고 나서는 후회하지 마세요. 선택하고 나서 다른 선택을 아무리 돌아봤자 그것이 커 보이면 커 보이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곡된다는 얘기죠.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좀 풀어왔네요.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완벽하게 전달됐을까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만, LBC의 다양한 강의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LBC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지적 컨텐츠, 정보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뭐 대화의 클래스라던가 아니면 곧 시작할 멘탈 여행,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LBC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오프라인 강좌나 저희들이 집필한 책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저에게 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영상의 댓글이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LBC 아카데미에 글을 올려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